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당내 게시판엔 송영길을 비난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고, 그 비난 강도도 송영길을 겨냥해 세작이라거나 사퇴하라는 등 고강도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문 강성파들의 막가파식 반발로 집권당이 내홍에 빠졌습니다. 송영길은 야당으로부터는 참새 깃털 같은 사과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어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이나 효과 모두 불신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미 민주당 내선 정청래나 김영민이나 김남국 등 당내에서도 송영길의 사과에 반대하는 공개 발언을 한 바 있고,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등도 조국을 두둔하는 공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놓은 송영길의 사과는 내용을 수습하는 데 있어 처음부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당내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국의 반응에선 자기로 인해 집권당이 내홍에 빠져든 데 대한 어떠한 사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나를 밟고 전진하라면서 검찰의 칼질에 도륙된 집안의 가장으로 자기 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 송영길의 사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분명한 의도입니다. 나를 밟고 전진하라는 의미엔 자신이 회고록에서 제기한 논쟁을 당이 계속 이어가 주길 촉구하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조국이 말한 전진하란 의미는 윤석열과 검찰 부수기와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영길 사과문에 대한 자신의 이 같은 입장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자신의 회고록 10만 부 판매를 자축하는 글을 올린 것도 당이 말려도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회고록 출간을 놓고 거세게 일고 있는 당내 반발이나 찬반 가열, 그와 관련한 조국의 반응을 볼 때 사과 성명으로 조국 부를 진화하려 했던 송영길의 의도는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와 맞물려 조국이 터뜨린 이슈는 민주당 내에서 당분간 더 뜨거운 이슈가 될 공산이 큽니다. 사안이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되어 있는 성격상 차기 대선 때까지 논란은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송영길이 사과하면서도 윤석열 가족 문제를 슬쩍 끼워 넣은 것도 논란의 장기화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집권당 내용이 해결점을 못 찾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큰 이유는 문재인이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의 태도는 그간 당의 단합을 강조하던 것과는 이율배반적입니다. 회고록 발간 이후 집권당 내분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국의 언행 어디에서도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언질도 받고 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문재인도 조국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당이 내부적으로 두 쪽 날 위기에도 방관하고 있는 문재인의 태도는 조국 의도의 암묵적인 동조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와 조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감안할 때 회고록 파문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조국 회고록 내용에 대해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이러한 태도는 집권당 내의 친조국, 친문 세력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이러한 방관은 자기 자신이 조국을 민정수석에 임명했고 국민 다수 반대 여론에도 법무장관에 임명한 장본인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조국이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이유가 클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국은 문재인 검찰개혁의 얼굴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 기소된 조국에 대한 비난에 동조하는 것은 결국 검찰을 두둔하는 것이 되고 문재인 자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문재인의 이러한 방관자적 태도는 이것이 이후의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은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잃으면 퇴임 이후 자신의 미래는 없다는 불안감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송영길처럼 조국 사태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방식보다는 조국의 회고록 발간처럼 윤석열과 맞짱 뜨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지금까지 국정 운영이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잘못으로 명백히 드러난 국정 실패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잘된 국정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올바른 국정인 양 우기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야 지지층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들은 보는 것입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란 논리와 비슷합니다. 송영길의 사과에 대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극도로 반발하고 비난하고 친문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는 것도 송영길의 사과로 인해 남아있는 지지층마저 등을 돌려 떠날 것이 두려워서 나오는 반응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무오류를 주장해야 지지층이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다고 믿는 어리석은 대응이라 할 것입니다. 민심을 얻는 것은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민심은 허물어야 할 공격 대상이 아님에도 문정권 세력들은 지금까지 언론 탓을 하며 자신들 잘못을 감추고 여론 호도를 시도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조국과 그 가족이 행한 잘못에 대해 알고 있고 그것이 법원 판결로도 확인된 상황임에도 조국의 일방적인 주장, 윤석열과 검찰을 음모론적 관점에서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조국 회고록을 두둔하고 회고록 발간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비난하는 친문 세력의 반응도 다 그런 그들 내부의 불안감, 또 오만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4년간의 거짓말과 그들만의 진영 이기주의, 내로남불 태도에 지칠 대로 지쳐있고 식상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4.7 보궐선거로 잘 나타났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그것이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현 정권 세력의 거짓말이 더 이상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됐음에도 문재인과 조국을 위시한 현 정권 세력이 조국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그것이 대선에 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들이 처한 위기에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친문 세력이 제 무덤을 파는 선택을 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